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올해 2020년 30일에 중개사 공시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문제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드리면 조금 문제가 그냥 주는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처럼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박스형 문제를 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틀린 것을 모두 고르셔. 이런 박스형 문제가 한 30% 해가지고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는 그 기출됐던 내용 위주로 정리됐는데, 근데 내용이 그렇더라도 이게 신유형으로 이렇게 박스형으로 많이 내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겪은 그 시험 난이도는 현장 난이도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등기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답형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등기 절차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공시법 문제를 다 풀려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숙지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등기법 전체 절차가. 네. 자, 하나씩 볼게요. 뭐 지적법은 1번 문제가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하는 법령상 조금 보존 및 보관 방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답은 쉬웠습니다. 답은 쉬웠는데 그 나머지 그 지문 중에 저 등 시행 규칙에 있는 디테일한 지문들이 나오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1번에서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연구 보존한다. 그래서 지적공부는 해당 청사에 소관청이 보관한 거죠. 이건 종이 지적공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누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적공부를 소관청이 관리하는데, 소관청이 상급기관한테 승인을 받을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관청이 승인을 받는다면 바로 윗단계인 누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죠. 만약에 시도지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겠죠.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관청은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서고는 지적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고, 도면은 지방별로 도면 번호수를 보관해 각자 보호대에 넣어야 된다.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된 공정면 대리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한다. 뭐 이런 규칙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지역구매 등록상 연결이 옳은 것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1번에 토지대장의 경계는 안 나오는 거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선이니까 도면에만 나오는 거죠. 도면. 그 다음에 임야대장의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 건물의 위치 이런 것도 어디만 나온다? 네, 도면에 나오는 거죠. 도면에. 자, 3번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 공유일 때 만들어지는 건데 소유권 지분은 나오고 공유니까 토지 이동 사유, 요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거 틀렸고요. 예.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나오고 지목. 요 지목이 틀렸네요. 지목은 우리가 수업 공부할 때 목도장 이렇게도 외우셨는데 도로 끝나고 장어로 끝나는 데만 나옵니다. 지적도, 임야도,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부로 끝나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안 나와요. 5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자가 나오는 데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 대지권 등록부 요 네 군데에 소유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 우리가 지목 문제, 올해 잡종지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개정된 게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날된 것 됐습니다. 잡종지. 1번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잡종지 맞죠? 지하에서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과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는데, 지하에서 석유 등이 용출되는 데는 뭐죠? 광천지죠, 광천지. 광천지.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이번에 새로 들어간 표현들이죠.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그러면 잡종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었죠. 3번 갈대밭 잡종지 맞아요. 실내 물건 쌓아두는 곳.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네. 네,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죠. 네, 못하네요. 황무지 이런 거 뭐죠? 임야죠, 임야. 그래서 그 뒤에는 임야죠. 틀렸고. 네, 4번에
공항, 항만시설, 잡종지 맞아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물건을 보관하기 저장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이 뭐지? 그 뒤에는 창고용지죠. 그렇죠? 창고용지. 뒤가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에 도축장, 잡종지 맞죠?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 혐오 시설들은 잡종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일반 공정 위락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이런 거, 식물원, 동물원, 이런 데는 유원지였죠. D가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네요. 예. 4번 문제. 예. 이게 이제 축적병기 시행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될 사항 아주 이제 세부적인 걸 냈는데요. 이게 또 시행 규칙에 또 4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험에 냈네요. 그래서 목적, 시행지역, 시행기간, 시행 공부할 때 넣는 사항입니다. 축적병 시행기간은 세부계획 맞고요. 축적병 시행자 선정 및 평가 방법. 이제 요게 틀렸네요. 요게. 요거는 축적 변경을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하는 건데 뭘 시행자를 뭘 선정해. 누가 하는 건데 그냥. 시군 구청장이 하는 건데 여기가 틀렸네요. 청산 방법에 관한 거 4번에 그다음에 축적 변경 시행에 따른 소유자에 대해 협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축적 변경 시행 공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건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 처음 냈죠. 처음 냈는데 이것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개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복구에 관한 문제는 작년에도 냈는데 또 냈네요. 자,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라고 하는 거죠. 1번 소관청. 근데 뭐 전산 지적공부는 빼고요. 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해야 된다. 이거 기출문제죠. 네, 언제 복구한다? 지체 없이 복구하고요. 2번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멸실 훼손 당시에 지적공부가 가장 부합된다 인정되는 관계절하에 따라 토지 표시사항을 복구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가 된다. 이것도 잘 나오는 거죠. 소유자에 관한 것은 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자, 2번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 공시지가 자료, 측량 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보 또는 4번은 지적공부 복구 자료이다. 이 복구 자료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거다 했는데 이게 답이었네요. 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복구 자료 대표적인 게 등기상 등기부라든지 법원의 확정 판결은 복구 자료 당연히 쓰고 지적공부 등본 옛날에 등본 띄는 거 있으면 등본 가지고 원본 복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측량한 성과도 측량 성과도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측량 준비도 이런 건 아니에요. 측량 성과도. 개별 공시지가 이거 자료도 이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서 이건 맞아요. 네. 그 밖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복구 자료 쓸 수 있는 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뭐 이런 것들. 네. 복제된 지적 공부.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네. 이렇게 해서 7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매년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필수 사항입니다. 복구 자료. 4번에 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에 대한 공유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 등에 따라서는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에 따른 복구 자료들을 작성한다. 이거 과거에 한번 냈었는데요. 이거 이제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대장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조사된 걸 써놓은 장부를 복구 자료 조사서 이렇게 표현하고 도면에 있는 내용을 증명한 서류 등에 따라 맞는 것을 복구 자료 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 도. 5번 복구 자료에 대해 측정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 증감이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해야 한다. 맞네요. 그래서 복구 측량하는 경우가 오차가 많이 날 때죠.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아예 자료가 없을 때 측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죠. 등록 전환할 때 면적 새로 측량하던가요? 등록 전환할 때 측량해요? 측량하죠. 측량해야 되는데 종전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해서 새로 측량 면적이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결정하고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 임야 대장 임야도를 고치고 가야 된대요. 그렇죠? 직권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 정정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라 이거는 많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쉽게. 자, 그 다음에 답은 1번이었고요. 7번 문제. 자, 지목을 도로 정할 수 없는, 올해 지목이 두 문제 냈네요. 아까 잡종지 문제 냈고 도로. 도로는 길인데 1번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는 토지, 당연히 도로죠. 2번에 도로보통 관계법률에 따라 도로 개설된 토지도 당연히 도로가 되는 것이고,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도 도로였죠. 이피산 시판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도로. 그래서 우리 법의 시행령에 도로 하면 요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5번에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 궤도 등의 설비의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데, 궤도 이건 뭡니까? 철도용지죠. 철길이죠. 궤도 하면은 철도용지.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1, 2, 3번은 도로, 5번은 철도용지. 자, 8번 문제, 중앙지원 심의결사항.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어디 있죠?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 있고, 중앙지원 심의결사항은 4개죠. 5개죠. 5개인데 맨날 나오는 문제들이죠. 지적적 징계, 양성, 자, 양성 나오죠. 그다음에 기술 연구 개발도 하죠. 지적 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적 제조사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지적 제조사위원회예요. 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제조사위원회. 예. 말장난했죠?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닙니다. 지적제조사 특별법은 우리 시험 과목이 아니에요. 저거 정책개발 맞죠? 그다음에 징계 5번에 징계. 그래서 1, 2, 4, 5 요거에다가 하나 더 있는 게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죠.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그냥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사.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올해 또 냈네요. 자, 그다음에 9번. 요것도 기출 문제인데 작년에도 이 토지동 신청 특례를 냈는데 올해 또 냈습니다. 자, 가론에 들어갈 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도급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지적 소관청에 신고하죠. 지적 소관청. 기출 문제인데 박스로만 낸 것뿐입니다. 옛날에 시도의사에게 해서 틀린 답이었거든요. 지적 소관청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또 기출 문제다. 근데 그 신고를 며칠 이내에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죠. 15일 이내. 답이 4번이었죠. 네, 15일 이내.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네, 10번 문제도. 그냥 조문 문제 그냥 넣은 거죠. 지적소관청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한 때는 이게 고칠 사항이 있는 거죠. 정정 대상 토지다. 그러면 그 대장에다가 표시를 해주라는 거죠. 눈에 띄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요. 그 적은 부분을 눈에 띄게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4번. 답 만들려고, 문제 만들려고 막 말도 안 되는 말 막 써놨죠. 뭐 굵은 고딕체.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네, 이게 답이었습니다. 답은 4번. 11번 문제.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답 쉽게 난 거죠. 축적 변경 절차 중에서 확정 공고는 언제 하느냐? 청산이 다 끝나야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 지급이 완료됐을 때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 1번이죠. 1번. 1번. 자, 이게 지금 뭐 지금이야 좀 편하게 보지만 시험장에서는 막 또 막 기억이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자꾸 이제 반복해서 숙지를 하세요. 12번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였죠. 기준점 성과, 열람, 등본,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이 3개가 있는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3개로 나눌 때 제일 큰 게 뭡니까? 지적 삼각점이죠. 그거는 시도사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밑에 2개 도근점하고 지적 도근점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은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한다. 기출 문제였는데 그대로 또 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연결 오는 거 지적 삼각 1번에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의사 또는 지적 소관청 맞네요. 1번이 맞네요. 2번에 보조점은 시도의사 아니에요. 그냥 지적 소관청. 보조점 성과 3번도 틀렸고 국토정보공사 이런 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도근점 성과 4번에 도근점 성과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 5번에 도금점 5번도 틀렸고요. 자, 그래서 지저법 12문제 보셨습니다. 어떻게 점수 잘 나왔어요? 네. 지저법 어떠세요? 보고 나니까. 풀만했던가요?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풀만하세요? 예, 지금은 풀만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알아도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이게 답으로 표현해내냐 이게 이제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갈게요. 등기법. 자, 등기법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등기법 13번 문제. 채권자 대위. 자, 갑이 채권자 대위권의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원래 자, 읽어보니까 원래 누가 신청하는 건데요? 을이 해야 되는 거죠. 예. 당사자 을이 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길래 을의 채권자 누구가 갑이 대위 신청한다.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죠. 그럼 을이 원래 할 수 있는데 대신하는 거니까 을이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을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럼 기억해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 갑은 대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예,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는데 행사 안 하면 갑이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니은번 대위 등기 신청에서 을이 등기 신청인이다. 예? 을이 신청인이다. X잖아요. 누가 신청인이에요? 갑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등기 신청인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다음에 대위 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 원인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내가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죠. 아무나 대위하는 건 아니니까. 더 대위 원인 증명 첨부해야 된다. 맞는 말이나요? 자, 1번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한 을에게 등기 완료 통지한다.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완료 통지 기억나십니까? 등기 끝나면 등기 끝났습니다가 알려주는 게 등기 완료 통지인데 대위 등기할 때 누구에게 알려줘요? 대위 한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대위 당한 사람 피의대위자한테도 알려주죠. 그죠? 기억나시나? 그럼 이거 누가 신청했으니까? 누가 대신 신청했어요? 갑이 대신 신청했잖아요. 그럼 등기 끝나면 갑한테 네가 신청한 거 다 끝났다고 통지해주고 을한테도 통지해줘요. 네가 해야 될 거 갑이 대신 신청해서 끝났다라고 을에게도 통지, 갑에도 통지하고 을에게도 통지합니다. 을에게 등기할 통지해야 된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그러라 했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기억, 디귿, 리을. 자, 그 다음에 다 알아야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박스 문제가 좀 어려워요. 확신이 있어야지 답이 딱 보이거든. 자, 그 다음에 14문제. 저당권, 부동산 등기 관련 설명 옳은 것은? 자, 1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질권도 가능하죠. 권리질권 등기 가능해요. 이때 권리질권에서 그 권리는 뭐라면? 저당권부 채권이라면 그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서 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등기록 중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뭐에 따르죠? 접수번호에 따라야죠.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무엇에 따르고?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동순별접. 동구. 같은 구에서는 무엇으로? 순위번호. 동순. 별구.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동순별접. 틀렸고. 3번. 대표자가 있는 법인이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그 대표자를 등기권에 따른 등기무자로 한다. 무지무지 잘 내는 거죠. 비법인 사단 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등기할 수 있다. 그때 권리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이 권리자인 거예요. 대표자는 대표자로서 신청하는 것뿐이지 명의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인가 아니다. 틀렸고요.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갑 단독 상속인 병은 등기 의무자로서 갑과 을의 매매를 원인하는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무슨 등기요? 포괄 승계 인해에 의한 등기죠. 원래 갑하고 을이 매매했어요. 원래 갑이 매도인이니까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갑이 돌아가신 거죠. 갑이 사망해서 누가 있대? 단독 상속인
병 하나 있잖아요. 그럼 갑 대신 누가? 병이 신청하면 되는 거죠. 누구로서? 포괄 승계인으로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데 옳은 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었죠. 4번. 나머지들도 다 기출문제고 5번. 5번도 이게 지금 작년에 또 나왔던 거죠. 구분 건물의 그 대지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구분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죠. 있다. 예,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여러 명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지권을 그 아파트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같이 갖고 있는데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전원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근데 몇 명이 참여하지 않으면 대위에서라도 할 수 있다죠. 대위할 수 있다. 틀렸죠. 네, 그래서 옳은 게 4번이었네요. 4번.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 볼까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기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 권리자는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키워드 뭔가요? 수용이죠, 수용. 수용. 수용하면 무슨 등기 하던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원래 소유권 이전은 주고받는 거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단독으로, 예, 단독으로 신청하시다. 단독 신청하지 않다. 맨날 푸는 문제인데요. 수용하면은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이 문장 앞에 요 말이 붙은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 권리자는 이렇게 한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에 해당하면 그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단독 신청이라 표현 안 하고 개념은 똑같은데 촉탁이라고 하는 거죠. 관공서가 수용을 했으면 표현을 촉탁. 수용을 관공서가 아닌 민간업자가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촉탁이라고 하고 표현한다. 신청. 근데 무슨 신청 된다? 단독 신청한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 등기관은 재결 수용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을 직권 말소해야 된다. 틀렸죠? 예. 수용할 때 원래 다른 권리 다 직권 말소하는데 말소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 부동산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그래야죠. 말소할 수 없다. 말소할 수 없고 재결로서 인정한 권리, 존속을 인정한 권리도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잘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그다음에 디귿번 재작년에도 나왔죠. 관공서가 공매 처분한 경우에 자, 공매로 파는 것을 공매 처분이라고 합니다. 공매로 파는 걸 뭐라 한다? 공매 처분. 공매 청구를 했으면 팔았으면 등기권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맞습니다. 팔렸으니까 등기를 촉탁합니다. 무슨 등기요? 이전 등기. 자, 그다음에 리을번 등기 후 등기사의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시한 게 일치하지 않을 때 하는 등기를 하는 경정 등기 신청한다. 틀렸네요. 요게 키워드죠. 등기 후 변경.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 사유죠. 처음부터 잘못 쓴 거 고치는 것을 경정 등기라고 하고 등기 후에 사정이 생겨서 바뀌었으면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죠. 변경. 그래서 경정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옳은 게 기억하고 디귿번이었습니다. 기억하고 디귿번. 1번이 답이네요. 그다음에 16번 절차법상 등기권자 의무자를 옳게 설명하는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작년에 절차법상 등기권자 의무자 문제 냈는데 올해 또 냈어요. 절차법상 개념. 그래서 실제법상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라 절차법상 등기권자 의무자의 개념은 형식상 따지는 겁니다. 등기부만 보고 그 등기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 권리자, 손해를 보는 자를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기억번 볼게요.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매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한 경우. 자, 갑 소유고 여기에 을의 근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에게 이전한다. 병에게 근저당권 이전. 자, 이전한 등기 시장 등기 의무자는 을이다. 이등기 얘기하는 거죠. 이전 등기. 이 이전 등기의 당사자는 양도인 을하고 병이죠. 근저당권 이전이니까 소유자건 상관이 없고 그럼 요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새로 취득하는 사람, 이익을 얻는 사람. 병이 등기
권리자이고 을이 등기 의무자인 거죠. 예, 그러면 자, 등기 의무자는 을이다. 맞는 말이네요. 등기 의무자 을이다. 자, 그다음에 니은번.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사례였습니다. 절차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얘기할 때 맨날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죠.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무의 등기를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자,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면 이거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까지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병까지 넘어갔는데 이게 무효래요. 무효. 그럼 이것도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럼 등기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순서가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소해요? 요거부터 말소해야죠. 그 다음에 요거 말소해야죠. 순서가.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됐어요. 그럼 등기 명의를 다시 갑으로 돌리려면 뒤에서부터 말소해 와야 된다고. 그럼 먼저 누구 거부터 말소하고 병 거부터 말소해요. 그럼 누구 명의로 돌아왔어요? 을 명의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을을 말소하는 거겠죠. 근데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갑이잖아요.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그런데 요 을하고 병이 이런 거 협조를 안 해주니까 판결을 얻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병의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병이죠. 병이 지어지는 거니까 병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이거죠. 을이죠. 말소 지우는 거니까 병이 등기 의무자이고 등기 권리자는 을이에요. 실제법상 권리자는 갑이죠. 실제상 권리자는 갑인데 지금 물어보는 게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그냥 형식상 따지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지워지면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돌아가는 사람은 을인 거죠. 그래서 요거 말소할 때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말소할 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인 거고, 이렇게 따지는 게 절차법상 개념. 그래서 지문을 보니까 갑에서 을에서 수차례 등기하셨으나, 자, 갑이 병을 상대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얻었대요. 그럼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요 말소 등기함에 있어서 등기권자는 갑이다. 틀렸죠? 등기 권리자는 누구다? 을이다. 그래요. 등기 권리자는 을. 그다음에 디귿번.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 원인이 사회행위를 이유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말소시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말소? 응? 여기 이제 뭐냐면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이전 어디서 어디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매매가 왜 한 거냐면요. 갑이요 빚이 많아요. 그래서 채권자 병이 있어요. 네, 빚이 많아. 자, 10억 받을 게 있어요. 그럼 이거 팔기 전에 그럼 병은요 갑의 부동산 경매 붙일 수도 있다.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채권자가 돈 줄 수도 있다. 근데 여기 갑이 이 병이 이 경매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지금 빼돌린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지금 재산 빼돌려고 매매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이럴 때 민법에서 혹시 사회행위 취소 공부하세요? 민법에서? 혹시? 그치?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이해되시죠? 지금 강제집행 면탈하려고 지금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채권자 병이 요 매매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럼 누구로 다시 돌려놔야 돼, 재산을? 갑으로 돌려놔야지 이거 경매에 들어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돌리면 이런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네, 사회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취소할 수가 있다고? 그럼 취소시키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등기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등기. 우린 등기법이니까. 그럼 요 등기를 어떻게 해요? 말소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 등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은 누군데? 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체상 얘기고 어쨌든 등기는 어디서 어디로 갔다 명의가 갑에서 을로 갔다가 다시 말소되면 다시 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절차법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소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다? 갑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위 취소 말소 판결을 받은 게 그 판결에다 등기 권리자는 누구다? 갑이다.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의무자는 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셔야 되겠네요. 네, 17번. 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야겠네요. 자, 기업번호는 작년도 내고 재작년도 냈네요. 보존 등기의 특징.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을 안 쓴다. 보존 최초의 등기.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없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할 때는 직권 보존 등기한다. 맞죠? 직권 보존 등기하고 보존 등기 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법원의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가 있으면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해야 되고 맞고. 그다음에 디귿번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되고 자 소유권의 일부 이게 뭐죠? 소유권의 일부 이게 지분이죠. 예, 지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할 때는 꼭 지분을 기록하고 그 등기원에 분할 금지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해야 된다. 이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혹시 기억나세요? 이 공유 분할 금지 약정 부기 등기인 거? 부기 등기를 한다는 말 자주 나죠. 공유 분할 금지 약정은 부기 등기를 한다.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법만 틀리고 두 개는 맞네요. 네. 답은 니은 디귿. 니은 디귿.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까요? 자,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용의권. 자, 시효 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등기가 돼야 된다. 이건 등기할 필요가 없죠. 예. 2번.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요역지 등기일에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응? 자, 지역권 하면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죠. 지역권. 그럼 어느 토지를 사용하든가요? 그쵸. 승역지를 어느 토지를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사용하는 토지에다 하는 것이니까 어디에다 간다? 승역지에다 하죠. 그럼 승역지에다가 요역지가 몇 번지라고 써주죠. 승역지 등기부에다가 지역권 등기할 때 요역지가 이거다라고 써주잖아요. 그럼 승역지에다 등기 다 끝나면 요역지에도 등기해주죠. 직권으로. 요역지에다 직권으로 쓰는데 그럼 요역지 토지 등기부에다가는 어느 토지를 써줘야 돼? 승역지가 몇 번지인지를 써줘야 되는 거죠. 서로 엇갈려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 승역지 지역권 설정하면 요역지 등기후에 그 승역지를 기록해야죠. 해야죠. 틀렸네. 그다음에 3번 임대차 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할 때 꼭 쓰는 건 뭐죠? 임차권 등기할 때 꼭 써야 되는 건 차임. 차임하고 범위. 차임하고 범위. 근데 이건 뭐죠? 차임 지급 시기죠. 지급 시기. 차임 지급 시기. 이건 임의적 사항인데 등기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임차권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임차권의 효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어요. 대항력과 관련된 문제지 임차권 등기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일빌토지 일부에 대해 지상권 설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역도를 첨부정보 등기 제공해야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온 거죠. 지상권 용의권은 부동산의 일부만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용의권이니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럼 일부에 사용할 때는 토지 같으면 뭘 내라? 도면 내라. 지적도를 첨부해야 된다. 일필지 일부니까. 5번도 단골 문제였죠.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를 원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요 등기 신청은 전세권 소멸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자, 원인이 뭐인 거예요? 이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 언제 돌려받나요? 만료가 돼야지. 전세 기한이 끝나야 돌려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채권 양도돼요? 그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이전 등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기간이
만료돼야지 이등기하는 겁니다. 만료 전에는 이등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할 수도 있죠. 기간 중에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해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해서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원칙상 기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자주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답 틀린 게 2번이었죠. 네. 19번 문제. 권리에 관한 등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 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 울구의 필수적 등기 사항이 아니다. 맞죠? 갑구나 울구에는 무슨 번호를 쓰는 거죠? 갑구나 울구는 순위 번호죠. 표시 번호는 어디만 쓰는 거? 표제부에다 쓰는 거죠. 맞는 말이고 2번 등기부 갑구의 등기 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해야 되고 등기할 권리가 합의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해야 한다. 단골 문제고 합의는 지분 안 쓴다. 공유는 지분을 써야 되는데 합의의 뜻만 쓰면 돼요. 지분을 쓰지 않는다. 맞고 3번 권리의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자, 권리 변경 등을 부기 등기를 하려면 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다 여러 번 나온 문제입니다. 4번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이 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건 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단독 말소하는 사유 중에서 소재불명일 때는 뭘 얻어와라? 재건 판결을 얻어서 단독을 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등기한이 토지 소유권 등기면 표시 변경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자, 이거죠. 소유권 등기죠. 소유권 등기. 그래서 이게 지적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도 소유자 인적사항을 쓰는데 등기부가 기준이다. 그래서 등기부에서 인적사항 변경, 명인 표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대장도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런 거 고쳐야 되는 거니까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다가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에 관한 등기했을 때만 통지해 준다? 소유권이죠. 소유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가지고 답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약에 따라 공용부문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문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무슨 등기죠? 보존 등기죠.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 왜냐하면 지금 규약에 따라 공용부문으로 등기된 이 규약상 공용부문은요 표제부만 있어요. 표제부예요. 갑구나 울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유부문으로 바꿔야 그럼 규약을 폐지했다는 얘기인데 공용부에서 전유부문으로 바꾸려면 폐지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공용부문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유부문을 했다는 얘기는 이 공용부문을 누군가 샀다는 얘기인데 샀을 때 그 소유자 명의로 산 거니까 원래는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식상 이전 등기가 되려면 등기부에 전 소유자가 나와야죠. 등기부에 전 소유자가 있어야 그 사람은 또 무슨 등기 받았다. 이전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건데 공용부인 상태에서는 갑구가 없다고. 갑구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실체는 이전 받는 거지만 등기 형식은 보존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많이 연습했던 부분인데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실자는 보존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에 등기하는 1동 건물 등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면적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 부분 등기 기록에는 전유 부분 등기록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자, 맞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여기죠, 요거. 요 전유 부분에서는 소재 지번을 안 쓴다는 거죠. 네, 어디서 썼으니까? 여기서. 1동 건물에서 이미 뭘 썼기 때문에 소재 지번을 썼기 때문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할 때는 그냥 바로 몇 층 몇 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무슨 시 무슨 동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문제죠. 그다음에 3번 맞고요. 3번 존재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 명의는 지체 없이 여기가 키워드였죠. 지체 없이 멸실 등기 신청한다. 이것도 틀리게는 안 냈네요. 우리가 멸실 등기는 두 종류죠.
멸실 등기는 자,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됐어. 무슨 등기예요? 멸실 등기. 근데 건물이 원래 없어. 원래 그 자리에 건물이 없는데 그 집원상에 건물 등기부가 있어. 그럼 그 건물 등기부 없애는 것도 뭐라고 한다? 멸실 등기. 그래서 멸실 등기는 두 종류예요. 원래 건물이 있어다가 없어져서 하는 멸실 등기가 있고 원래부터 건물이 없는데 그 등기부 폐지하는 것도 멸실 등기. 그래서 차이점이 그 원래 존재했었는데 철거해서 멸실 등기하는 건 한 달 이내에 해야 되죠. 한 달 이내에 해야 돼. 멸실 등기 1개월 이내에. 근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것에다 멸실 등기는 한 달 이러면 할 수가 없죠. 원래부터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건 언제 하는 거다? 지체 없이 발견하면 지체 없이 멸실 등기 지체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집원이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 건물 등기록 표제부에 건물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집원 하나에 건물 한 개가 있으면 집원으로 건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번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하나의 집원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 번호를 붙여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에 한매트약은 등기 능력이 있는데 한매트약 등기도 하죠. 네, 부동산 한매트약. 한매트약은 부기 등기로 한다. 한매트약은 부기 등기로. 한매트약은 매매를 원활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고 부기 등기로 하는 거죠. 인정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이의신청. 요새 이의신청 계속 내고 있죠. 예, 작년도 냈고 이의신청. 자, 1번.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자, 이의신청했어요. 어떤 등기부에. 그럼 이의신청 들어간 등기부에 다른 등기 됩니까? 돼요. 예, 그걸 뭐라고 하죠? 이의신청에도 그 등기에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래야죠. 없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 근거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죠.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가지고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래죠. 6번. 등기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죠? 예, 어디에다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등기하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된다. 이의신청자가 아니라 지방법원에다가 보내는 거죠. 상급기관 지방법원. 틀린 거 고르라 그랬죠? 틀린 거. 그래서 틀린 게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자, 22번. 뭐 어김없이 가등기 문제 또 나왔죠. 가등기. 자, 가등기 1번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문제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등기 말소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 단독을 할 수 있어요. 단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세 사람.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누구요? 이해관계 세 사람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문제는 가등기 권리자 나온 거죠.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승낙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누구도 가등기 명의인 할 수 있다. 예. 고요. 3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 승낙을 단독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권리자도 할 수 있고 가등기 의무자도 할 수 있고. 4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일 때 그 청구를 보전해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정지 조건 청구권 가등기 되나요? 네, 할 수 있죠. 네. 해제 조건 청구권은 가등기는 장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장래에 생길 거 미리미리 보존할 필요가 있잖아요. 순위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생길 거 정지 조건부 청구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효력이 없어. 정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생길 건가요? 정지 조건금은 앞으로 생길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생길 거니까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야죠. 해제 조건은 앞으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질 것을 미리 보존한다는 건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가등기에서도 해제 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시기부 돼요? 시기, 종기, 기한 얘기할 때 시기는 앞으로 생길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되면 시작할 거잖아요. 앞으로 효력이
생길 거니까 시기부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 근데 종기부 청구권, 그러면 종기부는 그날 되면 끝난다는 거죠. 앞으로 없어질 것을 미리 보장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기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지조건부 가등기할 수 있다. 네, 5번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지 명분이 할 수 있다. 이게 좀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이게 올해 저 마지막 시간에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도 했었는데 여기가 틀렸어요. 관할 얘기인데요.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물건 소재지예요. 물건 소재지.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어느 법원에 해당하는 거다? 그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 이게 그나마 이게 3년 전에 기출됐었죠. 그때 한번 힌트 줬었어요. 그때 또 무슨 문제로 나왔냐면 여러분들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다가 신청해요? 그 법원이잖아요. 어느 법원? 네.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임차 기한이 끝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 그럼 세입자가 집 빼줘야 되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그럼 세입자가 법원에다가 뭘 신청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우리 기출문제 공시법 문제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 땡이라고요.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임차하는 부동산 소재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수원에 사는 아파트예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야. 근데 집주인은 서울 살 수 있냐고. 주인은 서울 살고 부동산은 수원에 있어요. 그럼 어느 법원? 수원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이지 서울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로 냈거든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법원을 어느 법원? 지금 가등기 그 권리자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지금 가등기 하는 부동산 물건의 소재지 관할지만 그 문제로 낸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꾸 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출문제 났던 건 또 냅니다. 또 내고요. 두 번째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근저당권. 근저당권. 자, 1번 근저당권에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근저당권은 아직 채권이 확정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기간의 개념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작년에도 냈죠. 그래서 존속기간 등기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틀렸고 2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 아닙니다. 요거는 저당권은 할 수 있어도 근저당권에서는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등기사항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고요. 3번 지연배상액은 등기했을 경우 하나의 근저당권에 담보된다. 요거 여러분들 민법 실력으로 푸시는데 근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금액 다른 게 뭐죠? 근저당권은 뭘 쓰고? 채권 최고 X죠. 저당권은 채권 X죠. 그럼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 X 속에 지연배상금도 다 포함되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썼으니까 채권 최고액을 썼으니까 지연배상금 이런 건 쓰지를 않죠. 당연히 채권 최고로 다 담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등기하였을 경우에 하나여 담보된다는 건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 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지 않나 무지하게 나온 문제죠. 그래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어떻게 써라? 단일하게 쓰는 거죠. 총 얼마 이렇게 쓰는 거지 누구 얼마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여 쓸 수가 없다. 이것도 틀렸고. 네, 5번 채권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원래 공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소송 건 거잖아요. 그럼 판결을 얻으면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 틀렸고 맞는 게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마지막으로 신탁 등기 문제. 신탁 등기도 결국 답은 보였는데요. 신탁 등기. 요새 자주 내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은 안 냈는데 올해 다시 신탁 등기 냈습니다. 신탁 등기도 맨날 내는 거 똑같이 내죠. 그래서 답은 1번에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부동산이 있는데 자, 갑 소유예요. 자, 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맡긴다. 믿고 맡긴다. 이게 신탁이죠. 믿고 맡긴다. 이게 신탁. 그럼 맡긴 사람, 갑이죠. 갑을 뭐라고 부르고? 위탁자. 맡긴 사람을 뭐라 한다? 위탁자. 여기서 말하는 신탁은 명의신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명의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법에서는 표현을 위탁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명의신탁, 불법인 거 있잖아요. 그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신탁자라고 표현하는데 신탁법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위탁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맡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수탁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갑이 소유권을 을한테 맡겼다. 그럼 무슨 등기하는 거야? 소유권을 줘야 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주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이 신탁 계약한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서 신탁 등기를 하죠. 등기 두 개 하는 거예요.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신탁 등기 절차만 보는 건데 요 등기는 요 신탁 등기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해야 되고 일괄 신청이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신탁 등기는 뭐 할 때 같이 하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같이 합니다. 일괄해서 하고요. 요 신탁 등기 개념은 단독 신청의 개념이에요. 누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수탁자가. 누가 하는 거다?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단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탁자가 이 신탁 등기 안 해놨으면 요 위탁자가 이 사람을 대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하는 건데? 원래는 수탁자가 하는 건데 안 하면 누가? 위탁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수익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누구를 대위하여?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나왔던 문제. 요 갑이 물건 하나를 두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다. 이 물건 하나를 을하고 병, 그러니까 수탁자가 두 명일 수도 있죠. 두 사람한테 맡겨요. 그럼 누구 명의로 바꾼 거죠, 지금? 을하고 병 명의로 바꾼 거죠. 그럼 수탁자가 수인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때 이 두 사람의 공동 소유 관계는 신탁법에서 합유로 정했습니다. 공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합유. 그래서 공유다라고 해서 틀리게 많이 나왔죠. 합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니라 교체. 자, 지금 수탁자가 누구였죠? 수탁자가 원래 을이었잖아요. 을인데 합의해가지고 야 이거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좋아가지고 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누구를? 수탁자를 병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무슨 등기? 명의 넘겨줘야죠. 그럼 을에서 병으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 전하는 것은 요 수탁자가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신탁관계 끝나면 말소 등기하겠죠. 신탁이 끝나면 말소 등기. 말소 등기도 다 어떻게 하는 거다? 단독 신청. 그래서 신탁 등기 나오면 단독 신청 이렇게 나와지고요. 하나의 순위번호 이런 말 나오시고요. 네, 그럼 됩니다. 그럼 1번에 보시면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을 한다. 1번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해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죠. 있다. 자, 말 다시 끊어볼까요? 신탁 등기 원래 누가 하는 거죠? 누가? 수탁자가 하는데 안 하면 위탁자나 누가? 수익자가 누구를? 수탁자를 대회에서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야죠. 이거 틀렸고. 2번 신탁 등기의 말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 신탁 등기 원래 누가 하는 거니까? 수탁자가 하는 거니까 신탁 등기의 말소도 누가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죠. 다 기출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 3번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다? 합유다. 맞네요. 합유. 4번 신탁자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자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 등기의 말소 신탁 등기 권리 이전 등기에 맞춰주니 별도로 해야 된다. X라고요. 네, 어떻게 된다? 동시에 일괄해서 해야 됩니다. 일괄. 동시 신청.
5번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가 종료됐어요. 그래서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자는 부동산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요. 이게 아까 제가 그려드린 거. 이게 종료돼 가지고 수탁자가 바뀌었다고 교체됐다고요. 그럼 요 이전 등기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 근데 요 5번은 처음 나왔습니다. 5번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처음 지문 넣었고요. 나머지들은 우리 신탁 등기 문제, 기출 문제에 다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근데 뭐 나머지가 좀 어렵게 하시더라도 신탁 등기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유다. 공유가 아니다. 합유다.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시법 24문제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앉아서 편하게 듣고 할 때야 그럴듯한데, 그죠? 그 정해진 시간에 막 빨리 풀려고 할 때는 시험 난이도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네요. 그래서 역시 이제 내년 문제도 32회 때도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완벽하게 기출됐던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겁니다. 내용을. 그 작업을 하시면 또 점수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